안녕하세요, 박병찬입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좀 가볍게 볼 거고요. 전세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가 좀 이슈화 되더라고요. 이 관련된 뉴스 기사 우리가 읽어보면서 지금 상황을 좀 정확히 좀 숙지하시고 또 앞으로 이 내용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부동산 규제의 역설, 전세가 급등이 시작되었다. 오늘은 이 주제가 맞는 것 같아요.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55주 연속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급등이 시작된 거죠. 급등은 일반적인 상승이 아니라 좀 과하게 오르는 현상인데, 이게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시작으로 보이고, 일단은 임대 3법이라든지 도화선은 있습니다. 불을 지핀 근본 원인은 있고,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뉴스 기사 보면서 시작할게요. 뉴스 기사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고 일어나니 1억씩 올라 전세값이 미쳤어요. 큰일이죠.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정부가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관련 규제의 고삐를 한층 더 조인 데 이어 여당이 이달 중에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임대차 3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인기 지역 신축 아파트는 전세 물건이 씨가 말랐고 그나마 나온 매물도 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정확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성동구에 있는 S아파트는 20평대가 이달 8일, 7월 8일이죠. 7억 2천만 원에 전세 거래됐고 지금 호가는 7억 5천만 원에 달하고 30평대 호가는 9억대 후반이다. 30평대의 경우에 6개월 새 2억 원 가량 전세 금액이 올랐다고 되어 있네요. 공인중개사분의 인터뷰인데요. 올해 들어서 서서히 전세 호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6.17 대책 발표 후에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그러면서 전세 매수 문의는 많은데 매물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강동구 전세값도 7.10 대책 발표 후 꿈틀대고 있다. 강동구는 최근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몰렸던 탓에 전세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동네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죠. 30평대는 전세가 지난달 말, 그러니까 6월 말이죠. 6월 말에 7억 9천만 원에 거래되다가 이번 달 들어서 8억에서 9억대로 호가가 올랐고 엄청 올랐네요. 7.10 대책 이후에 10억 원짜리 매물도 전세로 나오고 있다. 규제 발 매물 부족 우려가 전세값 불질러. 7.10 대책의 영향이 반영되는 이번 주 전세값은 더 가파른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2.16 대책을 발표하며 1주택자에게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에 의무 거주 최대 10년 항복을 추가했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의무를 규제로 계속 넣다 보니까 전세가 줄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되지 않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 2년간 또 실거주하지 않으면은 새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면서 계속 실거주를 이제 강요하는 것이죠. 실거주를. 그러면서 전세가 또 줄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당은 이달 중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법을 적용받는 계약부터는 임대료 인상이 통제될 수 있지만 집주인들이 그 전에 미리 전세값을 올려버리면 지금처럼 말이죠. 오히려 단기적으로 전세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이 이겁니다. 또 소급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더 급해지는 거예요. 지금 임대인들 분들께서. 한양대 모 교수께서 하신 말은 다주택자 세금 규제와 임대사업자 폐지, 임대차 3법은 전세 공급의 가장 큰 축이던 민간 임대 시장을 몰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주택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기사인데요. 실제로 그 옥수동 리버젠하고 고덕 그라시움 전세 실거래가와 호가를 보니까 수억 원씩 지금 호가를 올려서 내놓고 있고 그 물건들밖에 볼 게 없어요. 매물이 없습니다. 전세를 구하는 것 자체가 지금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짚어준 것처럼 지금 정책의 틀이 일단은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 수요층은 늘렸고 전세를 내놓을 수 있는 공급 측면은 확 틀어막았기 때문에 전세값이 안 오르면
이상한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점은 뭐냐면은 너무 강하게 오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굉장히 거세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뉴스. 임대차 3법 앞두고 치솟는 전셋값. 그러니까 이 임대차 3법은 세입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 될 소지가 높고 그 취지와 그 의도와 뜻은 알겠습니다만은 부작용이 강한 치료제입니다. 이 부작용이 강한 약은 함부로 처방하면 안 될 텐데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임대차 3법을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정부 대책은 반쪽짜리가 될 것이라며 임대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가운데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저금리와 유동성, 2년 실거주 양도세 비과세 요건, 청약 대기 수요 등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구 전세 가격은 역전세 날 거라고 우리 폭락론자분들이 단골 재료로 사용했는데 어떻게 가장 상승률이 높네요. 25개 서울에 있는 자치구 중에 강동구의 전세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네요. 큰일이네요. 그라시움 30평대까지도 전세가 10억을 호가하게 되면은 송파 헬리오시티는 얼마를 불러야 될까요? 큰일이네요, 진짜. 수원시 8달구 인계동, 수원 같은 경우도 예외가 없습니다. 수원시 8달구 인계동에 있는 레미안 노블 클래스. 이 아파트는 1300여 채로 이루어진 대단지인데 전세 매물이 단 하나가 없는 상태랍니다. 서울의 1600세대의 암사 프라이어 팰리스는 전세 매물이 보름간 자취를 감췄다가 16일이 되어서야 호가를 2억 원 높인 매물이 3건 나왔다. 정상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참여정부 시절 때와 그때도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없진 않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고 지금 뉴스에서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만의 얘기가 아니죠 또. 전셋집 못 구해요. 규제로 얼마나 오를지. 대치동 음마처럼 낡은 아파트들 전세 금액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잠실 리센츠도 엄청 오르고 있네요. 5월달에 8억 3천에서 지금 호가가 12억 5천입니다. 전세가요. 리센츠 30평대. 음마는 6월달에 5억 1천짜리 거래도 있었는데 지금 한 7억 5천 호가하고 마포 이편한 세상은 마포 리버파크는 아예 매물이 없고 규제 역설로 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임대차 3법 시행까지 겹치면서 전월세 시장이 대혼란이다. 30평대 기준으로 이제 강북인 마포도 신축 기준으로 사실상 전세가가 10억 원 시대를 열고 있다. 마포 신축 30평대가 전세 10억이면은 헬리오시티는 12억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이 그러니까 전세 대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피할 수 없어?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전세 살면 가난해지는 이유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 끝나고 나면은 그 전세 살면 가난해지는 영상 그 부자방법 유튜브에서 좀 보세요. 지난달인가 지지난달 했던 강의 같은데요. 그거 좀 보시고 임대 3법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내년도 내후년에 큰 전세 대란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 내후년에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합니다. 어떻게 약간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급감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차 3법은 그 전세 대란의 시기를 앞당김과 동시에 그러니까 불이 붙은 곳에 휘발유를 붓는 격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는 임대차 3법이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가격을 더 올려놓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하반기에는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마포구 용강동의 주요 아파트 단지 중 마포 GS 자이, 또 이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 마포 리버웰 아파트 레미안이죠. 마포 용강 레미안 등 4개 단지를 통틀어서 30평대 전세가 씨가 말랐다. 4개 단지 아파트에 전세가 없대요. 30평대가. 20평대 전세는 매물이 있지만 3, 4인 가족이 실거주하려는 30평대의 경우에는 실제로 매물이 없다고 전했다. 큰일이네요. 전세 지금 구하셔야 되는 분들은 지난 한 3년간 좋았어요. 왜냐면은 몰랐습니다만 많이 오른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벌어지는 현상은 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임대 3법, 그러니까 착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임대 3법 시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르고 임대 3법이 시작 시행이 되면은 안정은 찾을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 계신데 그때는 여러분 아예 감당 못 할 겁니다. 네.
감당 못할 겁니다. 월세의 생활화가 됩니다. 대한민국 주택시장에서 월세가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트렌드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임대 3법이 시작되면은.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인데 섣부르게 급하게 시행될 건 아닌데 너무 지금 급한 거 같죠? 전세가는 부르는 게 값이다. 6.27 대책 이전에 7억 7천만 원 선에 맞춰지던 마포 GS자이 30평대 전세가 최근 8억 5천만 원에 계약됐다. 지금 매물이 없다는 것이고, 강남 일대도 전세가가 고공행진이다. 1cm 30평대 33평형은 이제 전세가 10억 3천에서 11억 5천만 원까지 나와 있고, 2달 전만 해도 9억 원 수준의 거래가 가능했다. 전문가들은 7.10 대책과 민주당이 예고한 임대차 3법, 2법이 맞물려 전세 물건 잠김과 가격 상승이 동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세 매물 잠김, 그러니까 세입자를 섣불리 지금 저렴한 금액에 세입자를 놓을 생각을 지금 임대인들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논다면은 임대 3법이 소급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올려서 세를 놓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는 임대인분들은 이 싸움에서 주도권을 더 크게 질 것이고, 자금이 좀 타이트하신 분들은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갈 텐데, 이렇게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시장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죠. 수요 공급의 논리가 어긋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매가에 이어서 전세 가격조차도 왜곡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저는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이 많이 왜곡된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 발표한 12.16 대책으로 인해서 9억 원, 15억 원 이렇게 막 대출을 크게 규제하면서 중저가 주택이 많이 올랐죠.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는 중저가 주택이 많이 올랐고, 유동성이 막히게 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들이 많이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밑에서 많이 올라왔고 위에서 기다려줬기 때문에 이 밑에서 밀어 올리는 힘이, 이 중저가 주택이 이 고가 주택을 밀어 올리는 힘이 이미 5월, 4월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억 이상 대출이 안 나오는 주택들조차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 주택들이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해서 매수하신 분들 꽤 많으셨는데, 이렇게 전세가 급등하게 되면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감소하게 되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줄게 되면은 갭 투자, 전세를 활용한 매수, 이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큰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취득세금 규제는 있습니다만은 무주택자라든지 1주택자 갈아타기라든지 좀 더 상위 서열로 갈아타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전세가 상승은 일종의 매수를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갭 투자도 급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염두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집주인, 그러니까 임대인도 놀래요. 한 집주인은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깜짝 놀랄 정도라고 얘기했네요. 전문가 코멘트인데요. 현재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1차 원인은 전세 공급 자체의 부족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이후 또 규제 역설이네요. 병폐네요. 청약 대기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그러니까 상한제 로또 청약 한번 맞겠다고 집을 사지 않고 또는 집을 팔고 전세로 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전세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공급은 너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다 배웠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게다가 거기서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을 우려하면서 미리 무리해서 가격을 올리려는 시도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맞는 말이네요. 전세 대란 현실화, 전세호가 1억 꽁충. 자,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정책인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됐지만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전세값 상승폭이 커지면서 전세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6.27 대책으로 인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되는 실거주해야지만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대기 수요가 전세 눌러 함께 돌입하자 전세난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자, 이 상태에서 3기 신도시 공급이 지연되거나 3기 신도시 당첨이 어렵게 된다면은 답이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도박이란 홀이든 짝이든 하나에 올인했을 때가 도박입니다. 지금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것만 도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을 사지 않고 이렇게 청약을 하겠다, 무주택으로 떨어지만 사겠다, 다 도박입니다. 왜냐면 나의 선택이 틀렸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건 다 도박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것도 선택입니다.
꼭 뭘 사야지만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선택의 개념을 이해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는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으면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고 착각하시는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서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6.27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아파트 값이 계속 상승하자 한 달도 안 돼 정부가 지난 7월 10일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 수도권 전셋값과 매매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게 뭐가 중요하죠? 국민들 고민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모 전문가 인터뷰입니다. 오히려 전입 의무, 규제 내용 중에 전입 의무가 많죠. 전입 의무로 인해서 전세 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향후 전세 시장의 불안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한제 대출 막고 임대차 3법의 역풍이 불어서 전세값의 불질은 반시장 정책.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합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자유롭게 돌아가고 어떤 잘못된 불법 행위나 불법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편법이 병폐를 보일 때 정부가 개입해주고 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통솔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경제 정책을 보게 되면은 자유라는 말이 없어요. 일하는 시간도 다 정해주고 얼마를 최소한 주라고 다 정해줬고 전세나 월세는 얼마 이상 올릴 수 없다라고 다 정해줬고 분양가도 정해주고 자유적으로 맡긴 게 없어요. 의도와 달리 굉장히 시장에 반하게 되면서 제가 예전에 높으신 분께서 했던 말이 정책을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 말은 두고두고 써먹게 될 겁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습니다. 정책이 시장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는 항상 단기간입니다. 시장은 정확하게 수요와 공급의 논리대로 자기 갈 길을 가게 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정책의 그 방향을 틀은 것처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이고 단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대책이 나오면서 금액이 단기적으로 내려올 때 제가 대세 하락이 아니라 단기 조정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정책이라는 1차원적인 표면적인 분석이 아니라 시장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큰 방향성을 읽고서 큰 줄기만 보면 되는 것이지 하나하나 소소한 과정까지 대응하는 그런 분석은 좋은 대응법도 아니고 좋은 분석 방식도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뭐 일주일, 한 달, 두 달 보유했다 파는 주식처럼 대응하셔서는 절대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버는 건 고사하고 온전한 자기 자산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수급 원리를 무시했고 시장의 대란을 자초했다. 이런 뉴스 기사인데요. 요즘 전세 시장은 말 그대로 대란이다. 강남, 도심 등 인기 지역의 경우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전셋값이 수억 원이 오른다. 문제는 매물도 없다는 점이다.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1000가구 정도 대규모 단지조차 전세 매물이 아예 0인 곳도 아예 없는 곳이 수두룩하고 많아야 10건, 10건짜리 못 봤어요. 한 3, 4건 봤습니다. 수준이다. 현재의 전세난을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반시장 집값 규제 정책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마지막 멘트만 볼게요. 6.27 대책과 임대차 3법이 기름을 부었다는 설명이다. 그치? 불이 났는데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사실 지금 있는 규제 다 없애면은 집값도 안정되고 전세값 안정됩니다. 그게 농담 같죠? 헛소리 같죠? 예. 뭐 헛소리하면 헛소리일 수도 있는데 지금 있는 규제 다 폐지하면요 집값 떨어지고요 전세값 안정 찾습니다. 이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건지 이거를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은 국민들과 정말 많은 소통을 해야 돼요. 지금 뭐 당 차원으로 임대 3법 하자 그게 마치 전체 국민들의 뜻인 것처럼 대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한제 언급 이후 로또 청약을 노린 수요자분들이 전세로 눌러 앉으면서 전세 대란을 예고했다. 뭐 이유가 한둘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세 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 반면에 전세 공급 물량은 축소시키는 정책, 이게 동시에 나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웃긴 게 대출을 줄이자 갭 투자를 했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전세 끼고 샀고 그 갭 투자를 또 억제하자 직접 주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되면서 공급이 저렇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큰일 났죠.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기에 한 번 더 기름을 붓는다. 최근에 발표된 6.17 대책과 7.17 대책 그리고 임대차 3법 발의가 그 주인공이다. 반박할 수가 없는 정확한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시장이 이렇게 왜곡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임대인 분이든 임차인 분이든 다
다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근데 말했죠? 근데 고통이 덜한 선택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든 간에 고통이 사라지진 않는데 지금 이 고통의 정도는 아무리 뭐 종부세를 올리고 뭐 한다 한들 임차인분들의 고통에는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발 그 고통은 우리 부자병법 구독자분들께서 경험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 전문가는 정책은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데 일거의 3법을 시행하면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정도를 넘어서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전문가의 말은 이 3법을 하나씩 해야지 3가지 법을 한 번에 바꾸게 되면은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정도를 넘어서게 된다고 경고했다고 하네요. 뭐 맞는 말일 수 있네요. 지금 이 전세를 계시면서 청약을 시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가점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봐 주세요. 특공이라든지 당첨권에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 분들이 열심히 살면 나한테 좋은 기회가 오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가서는 그거 세월 한 10년 날려먹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세월 10년이면은 지금 서울에 30평대 10억이야 전세가 사라질 것 같아요. 강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 전반적으로 냉정한 판단하시기 바라겠고,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말입니다. 제가 뭐 전 국민은 상대로 이런 얘기할 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만 지키면 되는데, 전세로 계시다가는 최근 지난 3년간을 떠올리시면서 향후 3년을 생각하신다면은 큰 차고에 빠지게 되실 겁니다. 답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셔야 됩니다. 판단하셔야 되고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미루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살겠다고 발버둥 쳐야지만 동아줄이라도 하나 내려옵니다. 가만히 있어서 입 벌리고 있어서 누가 내 입에 감 넣어주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서울시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에 음마 아파트 등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제안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도 결국에 서울시 값을 잡으려면 서울에다가 정비사업으로 집을 짓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지금 정부에 어떤 뜻을 제안한 상태인데, 모 언론사에서 한겨레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공급 부족론 또 들썩, 정부 대변하는 내용이죠. 재건축 규제 풀면 집값이 잡힌다? 라는 물음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뉴스 기사를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재개발, 재건축 풀어줘 봤자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증가하는 주택 공급량은 미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만 배불러주는 정책이니까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해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분석의 뉴스 기사입니다. 여기 써있죠? 재개발, 재건축, 집값 안정, 낙제점.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봅니다. 이 뉴스는 완전히 잘못된 뉴스예요. 왜냐면 지금 정부도 그렇고 지금 이 뉴스 기사가, 이 기자분께서 쓰신 내용도 그렇고, 주택을 양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인 측면을 헤아리지 못하고 양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적으로 괜찮다 어쩌다 하는데, 지금 신축 아파트가 인기인 이유도 신축이라는 그 질적인 측면을 원하는 것이고, 또 신축도 전체가 인기 있다기보다도 특별하게 인기 있는 신축들은 대규모 단지에 완벽할 정도의 양질의 커뮤니티가 확보된 그런 대단지를 원하는 것이지, 나중에 3기 신도시 여러분 뭐 지어지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물론 3기 신도시는 미래에 지어지는 아파트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수준도 못 따라옵니다. 오로지 양으로, 수량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서울은 질적인 주택, 그러니까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사라지고 새로 짓기 때문에 순 증가분은 적어요. 맞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기존 걸 철거하고 짓는 거기 때문에 순 증가분은 적어요. 다만 신규 아파트라는 그 질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급은 서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계속 막으면서 변방을 돌아봤자 변방 쪽으로 수요를 선회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이제 어렵다는 내용이죠. 따라서 저는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지난주 월요일에 방송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뉴스 기사 보면서 전세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옳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그렇게 고집을 피다 보면은 이 부작용에 대한 문제를 떠안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는 뭐 릴레이 토론이 됐든 국민들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거나, 정말 아니면 정말 이 정책에 대해서 한번 투표를 한번 하든가요. 제가 볼 때는 그 투표를 하는 비용 자체가 잘못된 정책을 되돌리는 비용보다 경제적으로 저렴합니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제발
뭐 우리 댓글창에도 이제 집이 없는 분들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분은 집이 많으신 분 쓴 내용을 보면은, 또 누가 봐도 이분은 지금 집이 없으신 분 알 수 있는데, 그 다투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임차인분들 여러분 고생하는 게 임대인분들 때문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립각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그러면 나라가 정말 와야 됩니다. 이게 완전 지금 큰일 나요.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코로나면 모든 거 지금 뭐 대북 문제면 다 풀어나가야 되는 이 판국에 우리끼리 분열되면 됩니까, 이게?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 이거 되돌리려면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힘들다는 것을 좀 이해하면서 대화했으면 좋겠고, 물론 알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집이 없는 분의 고통에 비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힘들지 않은 국민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힘듭니다. 다 힘듭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고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힘든 거예요. 서로 막 싸움 뭐예요 또. 그리고 그것도 막 반박 댓글 달아서 또 험한 말 쓰지 마세요. 집이 있는 분들도. 집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 때도 없으니까 여기 가서 푸는 거예요. 글 쓰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막 또 이렇게 해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에너지 낭비예요. 에너지 낭비.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임대 3법은 불이 난 곳에 휘발유를 붓는 거라면은, 불이 지펴진 것 자체는 뭐냐면 임대 3법이 아니에요. 임대 3법은 불씨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불씨에다 기름 붓는 것이고, 그럼 불씨는 왜 만들어졌냐? 수요 공급이 꼬였다고요. 수요 공급이 꼬였어. 임대 3법은 이 꼬인 걸 더 꼬이게 만든 것이니까. 그럼 왜 꼬였냐? 수요 공급 왜 꼬였냐? 지금 내년도 내후년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입주 물량 급감할 내용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임대 3법 얘기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올해는 달궈지고 내년도에 김나고 내후년에 끓는다. 근데 임대 3법으로 지금 그게 당겨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태에서 2021년도, 2022년도 2년 연속 초유의 서울 그 신규 아파트 입주 대급감 사태를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2020년도인 이 상황부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내년 내후년요. 말씀드리기도 제가 좀 송구스러울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네.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전세 얘기가 이렇게 또 실컷 나오게 되면은 또한 뭐 10개월 이렇게 지나보세요. 매매 얘기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전세가 움직이는데 매매가 가만히 있습니까?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규제만으로, 그러니까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그네 외투를 거센 바람으로 벗길 수 없었고, 햇님이 따사로운 햇살로 이 외투를 벗게만, 이게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강압, 이런 힘, 이렇게 눌러서 징벌적으로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당국자 분들께서는 이제 그 어리광 그만 부려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갭 투자분들 때문에 못 잡았다? 그렇게 남 탓하기에는 지금 때가 너무 많이 와버렸습니다. 이 정책의 이 바람에 따라서 이 시장이 너무 많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남 탓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요. 어리광 부릴 때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죽어납니다. 전세 금액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단기에 끝날 게 아니고, 내년도 내후년을 생각하면 앞이 깜깜합니다, 지금요. 네. 내년 내후년, 이 상태로 가면 내년 내후년에 앞이 깜깜하기 때문에, 물론 그 세입자분들 중에서 몇몇 분은 살아남죠. 임대 3법으로 혜택 받으면 살아남고, 나머지 그 혜택에서 비껴나실 분들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모든 짐을, 어떤 세입자분들이 임대 3법으로 누릴 혜택에 대한 반대적인 짐까지 몇몇 분들이 다 지셔야 됩니다. 이제 보세요.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제발 시장 경제 논리대로, 수요 공급 논리대로, 이성적인 가격 형성이 될 수 있는 논리대로 틀만 잡아주시기 바라겠고, 지나치게 깊숙한 개입을 그만 자제해주는 정책으로 선회해주기 바라는 마음이고, 멤버십은 자꾸 뭐 오해가 많으시길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지금 뭐 해왔던 방송 그대로 합니다. 뭐 무료 영상을 다 없애고 유료로 전환하는 것 좀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 부동산 설명이라든지, 그래요, 뭐 아파트 추천, 뭐 저평가 아파트 추천, 이런 영상은 제가 무료 영상 때 이 공개 자리에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 영상이 불러올 부작용을 생각한다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무료 영상 계속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해오던 영상을 유료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해오던 방송을 쭉 가는 것이고, 그동안 못 찍어온 방송을 유료로 가는 거니까 제발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난치병 어린이 후원 도서 부동산 부대봉법 들어오시면은 여러분 다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에 누나가 되었어요 도서 주문 방법이 있습니다. 도서 판매 금액 전액은 난치병 어린이 병원비 후원으로 기탁합니다. 지금 1차 후원 2천만원 기탁했고, 2차 후원 2천만원이 조만간 될 거예요. 지금 도와줄 어린이 친구들을 추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뭐였죠? 전세 살면 가난해지는 이유. 요 영상 3개월 전에 찍었군요. 전세 살면 가난해지는 이유. 그러니까 박병찬 전세 치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특히 요 방송 마치면은 요거 안 보신 분들은 다시 보세요. 전세 살면 가난해지는 이유 1편하고 이게 2편이 있을 거예요. 2편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요 영상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국이 되게 안 좋네요. 그리고 뉴스 보는 것도 스트레스고 즐거울 일이 별로 없죠. 그래도 정신 바짝 차려서 이 위기를 잘 타개해서 나가야 되겠고, 부자병법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독자분들 판단에 도움 주는 게 목표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 판단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뭐 작지만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 나의 판단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판단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지만 그 판단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는 게 취지입니다. 그 취지대로 갔으면 좋겠고, 저 뭐예요? 뭐 멤버십 이거 많이 가입하지 마세요. 정말. 네,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필요한 분들 아니면 그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물에 대한 자기 어떤 상황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나 보시면 되고, 그냥 쭉 봐오신 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무탈하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지금 7월 지금부터 마지막 주, 8월 초, 지금부터 8월 초까지가 되게 복잡한 상황으로 갈 겁니다. 임대사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710 대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 절차들이 이제 진행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으로 자신만의 올바른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요 누나가 되었어요 구매 영상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뜻깊은 내용,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제 글을 잘 쓰시는 분이셔서 글을 써주시고, 우리 딸은 어리지만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그림책을 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을 처음에 써서 아픈 친구들을 돕는 게 어떻겠냐라고 우리 딸에게 물었을 때, 딸이 흔쾌히 자기가 그린 그림으로 친구들이 병이 나을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면서 시작한 일입니다. 다만 그림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요, 항상 움직일 때마다 이 스케치북하고 그림 그릴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얘는 뭘 보면 바로 그리는 친구인데, 너의 그림이 이제 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이제 부담을 느꼈는지 한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친구가 그리고 싶을 때까지 기다렸고, 드디어 이제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픈 한 친구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만은 돕는 김에 더 많은 친구들을 좀 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보다 좋은 우리 부자병법 구독자분들이 단순히 부동산, 뭐 나의 수익, 나의 재테크 수단 이거 외에도 이 사회를 위해서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인터넷 서점 구입이 아니라 저희 직접 판매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주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설명이 너무 복잡하다면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왕 돕는 김에 더 돕겠다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구입보다 조금 설명이 복잡하더라도 오늘 드리는 도서 구입 방법대로 구입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 금액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후원입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2만 원 이상. 그리고 방송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이미 2만 원, 뭐 3만 5천 원, 심지어 5만 원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을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이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이 전문 판매업체가 아닌 상황에서 무려 2,000부를 보내드려야 된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혼선이 없도록 이 부분을 좀 양해 바라겠고,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이 페이지 내용을 이렇게, 내용도 여러분 좀 읽어 주시고요. 우리 난치병 어린이 친구들을 돕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입 전에 꼭 요 필독 사항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 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 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벌써 2020년입니다. 이렇게 해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세상을 이루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지내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친구들입니다. 이 나라를 만드신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이렇게 잘 만든 나라를 또 잘 이끌어가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친구들은 저희 세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훨씬 더 어린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저는 부동산 부자병법 구독자분들이 단순히 정말 부동산 중요하죠. 왜냐하면 부동산이 중요한 이유는 돈을 떠나서 그 가정사를 책임질 만한 큰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쁘시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 네, 이해합니다. 다만 소고기가 아니라 삼겹살 우리 그냥 한 번 안 먹으면 됩니다.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